2020년도 뉴저지주 고등학교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10대 2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뉴저지 교육국이 강력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뉴저지 내 고등학교에서 따돌림을 막기 위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며 학교와 학부모 간의 의견이 서로 팽팽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한인 가족이 뉴욕 지하철에서 10대 흑인 소녀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 여행객이 흑인 소년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망명 신청자 관리를 위해 시기관 예산을 삭감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공공안전과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직접적 타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8명씩 중상을 입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상자가 집중된 지역으로는 브롱스와 브루클린 등 10개 시의회 지역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공직이나 한국 기업 취직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몰려다니며 가게 안에 물품을 훔치거나 고객들의 지갑이나 가방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배후에 어른이 있는 것 같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57번가의 초고가 아파트가 수요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자체의 문제점들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으로 진입하던 NJ 트랜짓 열차가 링컨 터널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3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열차 안에는 1,500명의 승객 및 직원이 탑승해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지난 학년도에 뉴저지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내 괴롭힘으로 인해 10대 2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뉴저지 교육국은 청소년 정신건강지원 및 학교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강력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메시지를 통해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림시키는 사건들을 막기 위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나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생 수가 1,200명에 달하는 먼머스 카운티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메시지 등을 통해 다른 친구들을 험담하거나 왕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학교 등교 시 모바일 장치를 휴대폰 보관함에 넣어두도록 교칙을 세웠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학년도에 2명의 10대가 학교 괴롭힘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뉴저지 교육국은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및 학교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와 프로그램을 구상해왔습니다. 먼머스 카운티에 위치한 레드뱅크 고등학교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학교 내 수업 방해 및 산만함, 그리고 왕따 및 학교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핸드폰 소지를 금지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반발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조사한 집계에 따르면 2021년 흑인 및 히스패닉계 고등학생 가운데 22%가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백인 고등학생의 23%, 아시안 학생의 18%가 자살 시도를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인종을 막론하고 5명 가운데 1명은 자살 시도를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소년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이 시급하다며 아이들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1-2022학년도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따돌림 사건은 4,6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여행객이 뉴욕 지하철에서 흑인 소년에게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뉴욕을 방문한 한인 가족이 10대 흑인 여성들에게 공격을 당한 바 있는데요. 피해 여성이 SNS에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뉴욕 여행 중 지하철을 탔다가 어린 흑인 소년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SNS 계정에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흑인 소년이 핸드폰을 뺏어다 주고 모자를 여러 번 얼굴에 던졌으며
여행 중이라 좋은 기억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자 소년이 말꼬리를 잡으며 조롱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옆자리에 앉은 뉴욕 남성이 이렇게 심한 괴롭힘은 처음 본다고 전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여성이 공개한 영상에는 사건의 말미로 보이는 상황에서 소년이 모자와 가방을 챙겨 들고는 여성에게 뭔가 말한 뒤 지하철 문이 열리자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네티즌은 소년이 마지막에 쏘리라고 사과한 것 같은 말이 들리는데 중국 욕인 샤비라고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샤비는 중국에서 자주 쓰이는 욕설로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영상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같이 탄 사람들은 아무도 안 말렸냐고 비난하기도 하고 피부색에 차별을 두고 싶지 않은데 이런 영상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난다며 백인한테는 저렇게 못하면서 아시안들한테만 저런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네바다주에 사는 한인 가족이 여름방학을 맞아 뉴욕에 놀러 갔다가 지하철에서 10대 흑인 여성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맨해튼 타임스퀘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는 흑인 남성이 40대 아시안 여성을 선로로 밀어 숨지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 지하철에서의 범죄는 30% 증가했고 역사와 열차 내에서의 체포 건수는 47% 늘었습니다. 경찰국은 최근 경관 1,200여 명을 추가로 지역 지하철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이민자 관리 비용 증가로 시 기관에 대한 예산을 최대 15% 삭감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경찰 인력 배치와 공교육 등 시민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지난 봄부터 11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뉴욕시에 도착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거의 6만 명의 이민자들이 쉼터와 200개 이상의 응급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 공립교 개학과 함께 약 2만 명의 이주 아동들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각 부처 예산을 수개월 내에 최고 15% 감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단체와 뉴욕시 감사원장, 지역 언론 매체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단체 더 피플스 플랜 측은 뉴욕시의 각 부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5%나 예산을 감축하면 예상치 못한 안전 문제나 돌발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민자 수용 비용으로 무조건 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장의 도발이라고 맞섰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결국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뉴욕 시민들은 교육, 공공안전, 주택 가격 등 혜택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격이라며 삭감된 각 부처의 예산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팍스 뉴욕은 뉴욕시에는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이 부족한 수준이며 범죄율은 줄지 않고 있다며 현 치안 불안 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산 감축을 시행하면 경찰 인력 채용,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에 추가 인력 배치 등 새로운 경찰 관련 사업을 집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연 31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공립학교로 망명 신청 가정의 자녀 유입으로 이중 언어 교사 채용 등 오히려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이나 한국 기업 취득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정부의 복수 국적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영리단체 교통대안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뉴욕시 5개 보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상자 수는 총 4,2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8명이 중상을 입고 있는 셈입니다. 중상 분류 기준은 교통사고에 의한 신체 절단, 골절, 유산, 영구적 장기 손상 등으로 사고 후 90일 동안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상자가 집중된 지역은 빈곤율이 높은 브롱스와 브루클린 등 10개 시의회 지역구로 전체 평균보다 25% 높았고 유색인종 밀집 10개 시의회 지역구 역시
전체 평균보다 15% 높았습니다. 특히 2022년 2분기에서 2023년 2분기 심각한 부상은 평균 9.2% 증가했습니다. 전체 중상자 가운데 자동차 운전자가 2,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1,207명, 자전거 운전자 573명, 기타 운전자 3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주 평균은 자동차 운전자 27명, 보행자 15명, 자전거 운전자 7명, 기타 운전자 4명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의 경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총 971명의 교통사고 중상자가 발생했는데 자동차 운전자가 5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256명, 자전거 운전자 82명, 기타 운전자 66명 순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 중상자가 나온 보로는 브루클린으로 총 1,272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명 줄었지만 자전거 운전자 사망이 22명으로 전년 14명보다 57% 증가해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안전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아동 졸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0살도 안 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가게 금고를 털거나 고객들의 지갑, 가방 등을 훔쳐가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목격자는 이들의 배후에 어른이 있는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3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35명과 비슷한 것으로 지난 2020년 234명, 2021년 247명과 비교하면 최근 2년간 약 30%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또 지난 8월 말 현재 LA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을 신청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 700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 900건, 2020년에 900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8개월 만에 3년 전인 2020년도의 1년치 통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적 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이나 한국 기업 취직 혹은 대학 연수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얼마 전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적법 개정 토론회가 열리긴 했지만 언제 법이 개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났어도 심사를 거쳐 뒤늦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를 자녀로 둔 부모로서는 국적 이탈을 해두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자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면 병역 의무의 대상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중국적 신분으로 인해 국가안보 및 외교 분야 등 신원을 줘야 하는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심지어 한국 대학 교환학생이나 한국 내 취업을 하려 할 경우 한국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타운 단체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면서 동포 권익 신장과 해외 한인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복수국적자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해외 동포 인재나 차세대 취업은 허울뿐인 구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도로에서 하루 평균 8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중상자가 집중된 지역은 빈곤율이 높은 브롱스와 브루클린 등 10개 시 이회 지역구로 전체 평균보다 25% 높았습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NYPD는 최근 뉴욕시에서 어린아이들이 2명 혹은 3명씩 무리를 지어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고 나이는 10살도 채 되지 않은 8살, 9살 난 아동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맨해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무리를 지어다니는 어린이 절도범은 발각이 된다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어린이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날 또다시 가게를 찾아오는 식으로 무법지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녹화된 CCTV 영상에는 어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맨하탄 어퍼이스트 사이드 렉싱턴 퍼블릭스로 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이 소년은 이날 금고에서 700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며 아이들을 때릴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거의 받지 않는 현실이라며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해당 소년들은 학교 기금 마련 후원에 동참해달라며 종이를 들고 다니고 가게를 찾아가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이나 현금, 고객들의 지갑이나 가방 등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한 목격자는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가게로 들어올 때 누군가 주위를 살피는 어른이 있는 듯 보였다며 아이들에게 절도 행각을 지시하는 성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미성년자 촉법으로 이들은 체포는 될 수 있지만 기소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만일 아이들에게 범죄를 지시하거나 이들의 범죄를 도운 어른이 존재한다면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해당 아동절도 관련 목격자들의 제보를 전화로 접수받는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억만장자의 길로 불리는 맨하탄 57번가에 위치한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당초 시장에 내놓은 가격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반 주택은 공급 부족이고 이같이 초고가 아파트는 수요 부족이기 때문인데요. 또 이 아파트 자체에 설계 결함이 있다는 논란 역시 이를 부채질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억만장자의 길로 불리는 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 층 전체를 거주 공간으로 하는 매물의 당초 호가는 1억 3,500만 달러, 하나로 약 1,8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격이 당초 시장에 내놓은 가격의 절반으로 떨어진 약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930억 원의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 헤지펀드 창업자가 소유한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매물로 등록된 이후 2년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미국 초고가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일반 주택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초고가 부동산 시장은 수요 부족 현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강한 외국의 갑부들이 강달러 현상으로 구매력이 약해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이 아파트 자체의 문제점도 거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층 건물은 바람에 어느 정도 흔들리도록 설계되지만 432 파크 애비뉴는 막대처럼 가늘고 긴 외형을 가진 탓에 바람에 더욱 취약합니다. 422.5m 높이의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입주민들은 설계 결함 문제로 입주 초기부터 관리회사 간 갈등을 빚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다른 건물보다 심한 굉음이 발생할 뿐 아니라 내부 시설까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은 강한 바람으로 건물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통로 안에 전선에 문제가 생겨 거주자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1시간 25분간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에는 높은 층까지 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압을 견디지 못한 파이프 연결관이 터져 일부 거주지가 침수되고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주민들의 뉴욕 출퇴근을 돕는 뉴저지 트랜sit 열차가 링컨 터널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뉴저지 트랜sit 열차 서비스가 3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열차 안에는 출퇴근길 인파로 1,500여 명의 승객과 직원이 탑승 중이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경 뉴저지 트랜짓 열차 3926호가 링컨 터널 입구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오후 12시경까지 약 3시간가량 뉴저지 트랜짓 열차 운행이 중단되며 출근길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며 뉴욕으로 진입하는 지점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해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하나뿐인 경로를 막아서면서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입니다. 당시 사고 열차에는 출근길 승객들로 인해 약 1,500명의 승객 및 NJ 트랜짓 직원들이 탑승 중이었으며 다행히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터널 안에서 열차가 멈춰서며 폐쇄 공포증 및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 증세를 보인 몇몇 승객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암트랙 역시 뉴욕 펜스테이션과 뉴욕 사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해 오늘 장시간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NJ 트랜짓은 뉴저지를 중심으로 맨해튼, 오렌지 카운티, 락클랜드 카운티, 필라델피아 카운티로 이동하는 버스 및 열차 등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공영회사로 뉴저지 주민들의 출퇴근을 돕고 있으며 경전철 3개 노선과 통근열차 1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통근열차의 총 노선 길이는 1,480km, 경전철 노선은 187km, 버스 노선은 무려 1,146km에 달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한 뉴저지 현장 민원실이 현재까지 총 17회 운영해 영사 민원 1,516건을 처리했으며 오는 20일 추가로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 연말까지 뉴저지 현장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10월에서 12월 일정은 매월 첫째와 셋째 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운영될 계획이라며 영사 민원 업무를 위해서는 뉴저지 한인회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현장 민원실에서는 서류 접수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추후 처리 후 우편으로 회송됩니다. 샌드라 황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시민참여센터 등과 협력해 월 2회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법률 자문가를 통해 이민법, 상법, 노인법, 랜드로드와 테넌트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토록 무료 법률 상담 세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상담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박재진 변호사에 이어 중국어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 리사 쟁 변호사가 추가 영입됐으며 박재진 변호사가 상주하는 한국어 법률 상담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상담 장소는 플러싱 소재 샌드라 황 의원 사무실입니다. 기아의 SUV, 세단 등 46만 5천 대가 안전 이슈로 리콜됐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기아의 소렌토 SUV 모델에 장착된 백업 카메라를 고정하는 마운팅 클립이 파손되면서 화면이 제대로 디스플레이에 나타나지 않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2-2023년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소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약 14만 5천 대입니다. 기아는 다음 달 27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 통보를 시작하며 각 딜러에서 차량 점검 후 필요에 따라 백업 카메라 하우징을 무료로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같은 날 기아는 트렁크 내부 잠금 장치가 깨지면서 안에서 열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2016년에서 2018년형 옵티마, 2017-2018년형 옵티마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2016년, 2017년형 리오 등 32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 아시안 5명 중 1명은 문화, 종교적 관습과 음식, 의상 등 일상에서 정체성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출생인 아시안 32%는 자신이 아시안이라는 정체성을 숨긴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타국에서 출생한 뒤 미국으로 이민 온 아시안 15%가 정체성을 숨긴 적이 있다고 답한 것의 2배 이상입니다. 국가별로는 한인들이 타 아시아 국가 출신 주민과 비교해 더 아시안 정체성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한인 가운데 25%, 4명 가운데 1명이 아시안 정체성을 숨겼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아시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